KF-21과 F-50 전투기에 대한 현금 수출 주문이 공식화되면서 한국의 방위산업계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다. 하지만 동시에 미묘한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이번 수출 협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주한미군 감축과 전자권 전환 논의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최근 KF-21 보람의 전투기와 F-50 경전투기에 대한 2개국 이상으로부터의 실질적 현금 구매 요청을 확인했다. 특히 KF-21의 경우 아직 양산 이전의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완성도 높은 시제기와 항공전자 계열의 독자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기술 규제에 덜 얽매인 국산기라는 점이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작용했다. F-50 역시 동남아시아와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한 주문이 쇄도 중이다. 이미 폴란드에 수출되어 실전 배치된 F-50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우수한 운용성을 보여준 사례가 회자되며 중형기 대신 신속성과 유지비 효율성이 뛰어난 플랫폼을 선호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출 호재 이면에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은 최근 주한미군의 감축 혹은 전략 조정에 대해 사실상 없던 일로 선회한 분위기다. 미 국방부의 대외 전략 보고서에서도 동부가 핵심 기지로서 주한미군의 지위는 변화없음을 명시했으며 전자권 전환 문제 역시 더 이상 백악관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와 동시에 한국산 전투기 수출이 미국과 조율된 범위 내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출 상담 과정에서는 미국 무기규제기관 ITAR에 영향이 없는 계약이 선호되고 있으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통제하는 플랫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KF-21과 F-50은 바로 그 중심에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무기 거래들이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이 자주국방 역량을 높이며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KF-21은 미 공군의 F-35 대체를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동맹국들에게 미국 무기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배치 가능한 대안들 제공한다. F-50은 경전투기 수요층을 공략하면서 미 본토 산업과 겹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는 한국의 방산 독립성과 미국의 동맹 관리 전략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지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최소한 중단기적으로는 사라졌다는 분석이 주류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주요 거점으로서 한국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며 따라서 한국의 전자권 전환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군사 전문가들도 이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 한 국방연구원 관계자는 KF-21과 F-50 수출은 단순한 외화 유입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미국과의 방위산업 연계, 기술 주권 확보, 그리고 역내 전략 균형까지 영향을 미치는 큰 흐름 속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전자권 전환을 무작정 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국군의 실질적 역량과 자주국방 기술 내재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KF-21의 조기 배치, F-50의 추가 생산 및 해외 수출, 차세대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 등이 국방 예산의 핵심이 되고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한국은 전략적 자산이라는 입장이 강화되고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 캐시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 F-35와 KF-21을 병행 운용하는 유일한 동맹국으로서 동북아에서의 첨단 공중 우세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도가 유지될수록 미군의 작전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KF-21이 실전 배치되고
F-50이 국제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할수록 한국은 제조 강국에서 방산 중심축 국가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현재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주한미군과 전자권 문제는 향후 몇 년간 다시 거론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KF-21과 F-50의 성공적인 수출은 단순히 국방산업의 쾌거를 넘어 외교와 안보 전략의 중심축까지 흔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 재편을 본격화하면서 한국이 맡게 되는 준허브 국가로서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KF-21은 미군이 중동과 유럽에서 점차 병력을 감축하며 얻은 여유 자산을 동북아에 집중 배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 자산 자체가 전방기지의 일부처럼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F-50의 경전투기 모델이 미 공군의 훈련기 경공격기, 통합 플랫폼 수요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미 공군은 T-7A 레드호크 도입과 더불어 경공격기 운용 확대를 검토 중인데 이 틈을 타파-50이 일부 파생형 모델로 대체 가능한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방산 전문가들은 미국이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동맹국에 대한 공동 플랫폼 권유를 통해 F-50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그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이 전자권 전환 논의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다. 사실상 미국이 한국의 공군력 확장을 전제로 동북아 방어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는 셈이다. 전자권 전환이란 단순한 지휘권 이동이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 판단 문제이기도 하다. 그 판단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KF-21과 F-50 같은 독자적 운용 가능 전투자산의 실전 능력이다. 한편 국내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전자권 이슈를 재조명하고 있다. 이전에는 미국에서 한국군을 믿지 못해 전자권을 넘기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현재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때의 위험 요소와 국제적 부담을 더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 중국의 동북아 해역 확장 전략 등 비대칭 안보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지휘체계 공조는 오히려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KF-21과 F-50의 수출 확대는 결국 무기 판매가 아니라 전략적 제휴 강화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기술력으로 미국과 유럽의 의존을 줄이면서도 전술운용과 정보자산의 핵심은 여전히 미국과 연동시켜 나가고 있다. 다시 말해, 자주국방의 외형을 갖추면서도 실질적인 전략 자산은 미국과 공동 운용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방산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미래의 AI 전투체계, 무인 전력 연동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KF-21은 향후 무인 전투기, KF-21 UAV와의 유무인 복합작전 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플랫폼이며 F-50 역시 공대지 정밀 타격 능력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는 단지 독립작전 수행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과의 데이터 공유 임무 분담이 가능한 동맹작전 플랫폼으로서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전투기 수출 성공은 국가안보의 외형적 자립성과 동시에 동맹구조의 내실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KF-21과 F-50이며 이들이 만들어낸 외교 안보적 파급 효과는 향후 몇 년간 한국의 전략 지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촉매제가 될 것이다.